안녕하십니까. 해킹 보안 전문가 과정 제1강 해킹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해킹, 남의 정보 보안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침입하는 것이 해킹이 맞는데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거보다는 우리가 전문가 과정이니만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깊이 있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해킹의 정의인데요. 해킹이라는 것이 전자회로나 컴퓨터,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웹사이트 등 각종 정보 체계가 본래 이게 설계자나 관리자, 운영자의 의도하지 않는 동작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어떤 OS라든지 그 체계 자체 내에서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정보를 열람하거나 복제하거나 아니면 변경 가능하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광범위하게 이르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요약하자면은 어떤 악의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손상 주는 행위, 바로 이런 것이 그 해킹인 것이고요. 근데 이제 해킹하고 유사한 단어로서 이제 크래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해킹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어떤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이 접근하거나 허용된 그 접근 권한의 범위를 초과해서 침입하는 행위 자체를 이렇게 의미한다면은 크래킹이 이제 그거하고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크래킹은 그러한 이제 불법적인 접근을 통해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통신망을 파괴하는 행위를 일컫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해킹은 좋은 개념인 거고, 크래킹은 어떤 돈이라든지 범죄 목적을 가지고 남의 시스템이나 통신망을 침입하는 거, 이게 이제 크래킹이라는 것이고, 크래킹은 이제 당연히 이제 범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해킹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이 정보통신망법, 그렇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법이 있는데, 이 법에 이제 다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침해 사고란 해킹,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 폭탄, 메일 폭탄, 이제 서비스 거부 공격, 그죠?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죠. 또는 이제 고출력 전자파 기기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다 일컬어서 이제 말하는 거고요. 뒤에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해킹이나 크래킹이나 하게 되면 사실은 이 법의 저촉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유념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보안의 문제인데요. 보안의 문제가 보안상의 어떤 이 취약점, vulnerability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안 약점을 크래커가 악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발생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해킹의 이제 유사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종류를 좀 보자면,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영화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보는 것이 뭐냐면 웹사이트를 해킹하는 거죠. 그래서 웹 해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웹 해킹은 이제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이제 공격하는 기술적 위협으로 웹사이트를 통하여 권한이 없는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유출 및 파괴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가리키는 거고요. 유형으로는 웹 엔진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과 웹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그다음에 이제 각종 웹 서버, 그다음에 미들웨어 같은 이제 기본 제공되는 샘플 파일을 이용한 해킹 등이 있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발생되는 해킹이 주로 일어나는데요. 이거는 이제 OWASP라고 해서 OWASP에서 10대 웹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2017년 버전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해킹으로 가장 빈도가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것들, 그러니까 상위 탑 10, 중요도로 따졌을 때 탑 10에 대해서 OWASP에서 탑 10으로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발표하고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해킹을 하게 되면 이제 OWASP는 이제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단어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상 크게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공격들이 있는데요. 공격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한 공격이 SQL 인젝션 공격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라든지 뭐 웹쉘 업로드 공격이라든지 뭐 권한 탈취 공격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그 공격 방법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통틀어서 웹 해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익스플로이트 취약점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약점 공격 또는 익스플로이트로 이제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및 컴퓨터 관련 그 전자제품의 버그라든지, 그러니까 보안 취약점 등 설계상 결함을 이용해 가지고
공격자의 의도된 동작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지거나 일련의 명령, 어떤 스크립트, 프로그램 또는 특정한 데이터를 조작해가지고 그 공격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익스플로잇이 로컬 취약점 공격하고 원격 취약점 공격으로 이제 크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세한 거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요.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있어요. 제로데이 공격.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취약점이 이 개발자나 보안 그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그래서 알려지면 당연히 이제 패치가 나오겠죠. OS 패치라든지 어떤 보안 솔루션의 패치, 그다음에 백신의 패치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나오기 전에 공격하는 거. 이게 이제 제로데이 취약점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어쨌든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정상적인 행동을 감시, 방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패턴 말고 이렇게 행동에 대해서 감시해서 그것들이 공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방어하는 이런 어노말리 디텍션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취약점 공격이 초래하는 결과 목적에 따라서는 EOP 취약점 공격이라든지 도스 취약점 공격, 스푸핑 취약점 공격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XSS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좀 우리 말로 좀 번역하면 사이트 간의 스크립팅 공격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아주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공격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나타나는 취약점의 하나로, 그러니까 웹사이트 그 관리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외부 침입자도 될 수 있고 뭐 비인가자도 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웹페이지 상에 악성 스크립트를 이렇게 삽입할 수 있는 취약점인데, 주로 이제 여러 사용자가 보게 되는 이제 전자 게시판, 그렇죠?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게시판에 어떤 글을 쓰는데, 우리 선량한 이용자라면 자기 글만 쓰고 저장하고 나가는데, 이 해킹 공격을 하는 그 공격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첨부 파일을 올리는데 악성 코드가 삽입된 첨부 파일을 올려서 웹 서버를 공격해서 DB 서버까지 공격하고, 그 DB 서버에서 어떤 개인 정보라든지 이 비밀을 탈취해내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 공격 방법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취약점은 해커가 사용하는 정보, 이제 뭐 쿠키라든지 세션 같은 것들을 이제 탈취를 해나거나, 해커가, 그렇죠, 사용자의, 그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어떤 비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서 주로 이제 다른 웹사이트와 정보를 교환하는 식으로 작동하는 이런 공격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제 공격 방법이 있는데요. 이 공격 방법이 뭐냐면 이제 사회공학적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회공학 공격이라는데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공격 방법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공격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침입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방법인데, 이 사회공학적인 그 공격 방법은, 그러니까 보안 그 학적 측면에서 기술적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어떤 기본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사람을 속여서 비밀 정보를 획득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소셜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보안에서 인간 상호작용에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정상 보안 절차를 깨트리기 위한 비기술적인 침입 방법이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해킹의 한 가지 방법이고 유형으로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망에 보안 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담당자와 어떤 신뢰를 쌓거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신뢰를 쌓고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그들의 약점과 도움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상대방의 자만심이나 아니면 어떤 그 권한을 이용하는 것, 정보의 가치를 몰라서 보안을 소홀히 하는 그런 무능에 의존하는 것과 도청, 이런 방법들이 이제 사회공학적 기술 방법의 이장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그렇죠? 전화 사기라든지, 그다음에 피싱, 뭐 파밍,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공학적인 공격 방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 개념 중에 해커라는 게 있는데요. 해커가 이제 가장 널리 이제 알려진 개념인데, 해커는 사실은 이제 해킹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전반, 특히 정보 보안의 어떤 능통한 전문가를 이제 가리키는 거고요. 해커라는 그 낱말 자체가 이제 선이라든지 악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가치 중립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컴퓨터 지식을 이용해서 남의 정보 체계에 침입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란 뜻으로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컴퓨터 전문가 공동체에서 해커가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것이 잘못됐다. 사실 그래서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것은 해커가 아니라 크래커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도 있는데요. 어쨌든 해커는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해커를 나누는 기준에 보면은 좋은 해커, 나쁜 해커 이렇게 이제 나눌 수도 있는데, 모의 해킹 전문가, 그렇죠? 페네트레이션 테스팅이라고 해서 침투 테스트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취약점 점검하는 사람들, 그렇죠? 어떤 회사나 정부 기관의 보안 전문가들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시스템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시스템에는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자체로 테스트해 보는 거, 이게 이제 침투 아니면 모의 해킹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해킹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화이트 해커, 화이트가 이제 좋은 의미인 거죠. 화이트 햇 해커 또는 이제 화이트 해커, 이렇게 약자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우리 이제 순수한 보안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전문가 자격증을 따고, 그렇죠? 업계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화이트 해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나쁜 개념이죠. 블랙 햇 해커 해서 블랙 해커 보통 줄여서 말하는데,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어떤 범죄라든지 돈을 위해서 남의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블랙 해커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그 화이트 해커, 블랙 해커 말고도 사실은 개념들이 더 있어요.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레이 해커라고 해서, 그레이가 이제 회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레이 해커가 있으면 이게 뭐냐면 화이트 햇하고 블랙 햇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없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레이 해커도 화이트 해커와 유사하게 항상 이제 좋은 목적으로 해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나온 개념이 여러분들 이제 좀 들어보셨으면 좋은데, 스크립트 키디라는 개념이 있어요. 스크립트 키디. 이게 뭐냐면, 해커 문화에서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공격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개발한 스크립트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약간 이제 좀 낮춰서 경멸적으로 부르는 말인데요. 스크립트 키드는 이제 보통 보면 어떤 전문가적인 해커가 아니라 약간 이제 어린이처럼 비전문가인 해커들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사실 그 해커의 수준으로 보면 가장 낮은 수준들이 이제 스크립트 키디라고 보통 합니다. 스키디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스크립트 키디 하면 이제 수준이 낮은 해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보면 홍커라고 해서 홍커. 이게 뭐냐면, 보통 해킹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해킹을 우리나라에 많이 공격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아니면 이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북한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해킹 공격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중국의 이제 해커들을 해서 홍커라고 이제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보면 레드 해커라고도 하는데요. 홍커예요, 홍커. 그래서 주로 이제 블랙 해커 중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의 해커들을 일컫는 말, 홍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해킹 전문가 과정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남의 이제 시스템에 이렇게 함부로 침입을 하게 되면, 무단으로 인가를 받지 않고 침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게 정보통신망법, 정확한 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보통 이제 줄여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저촉을 받습니다. 48조에 보면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등에 대해서 있는데요. 침해 행위라는 것이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는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안 된다라고 딱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70조 2항에 보면 70조 2에 보면 벌칙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48조의 2항을 위반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한다. 그러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렇게 취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해킹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벌칙이 셉니다. 여러분들 이게 잘못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윤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순수한 학문적 목적에만 맞게 우리가 해킹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처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71조에 보면 이제 처벌 조항이 있는데, 자 보세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고, 71조에 벌칙에 관해서 또 이제 자세히 또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 이런 조항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문가적인 기술을 습득했다 할지라도 범죄, 나쁜 목적에 이 해킹을 이용하면 안 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보 보안에 대해서도 좀 알아둬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보 보안에 대해서 정보 보안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죠?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기무가. 그러니까 CI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C는 비밀성이 뭐냐면 내 정보, 내 고객의 비밀 정보가 아무에게나, 그렇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 비인가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거. 방법이 뭐가 있죠? 암호화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오피스 암호화라든지 어떤 그 압축 프로그램의 암호화라든지 이런 것들 쓰면 기밀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비밀번호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 I라는 거는 무결성입니다. 무결성. 그러니까 무결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정보 자체가 완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비인가자가 무단으로 침입해서 변조하거나 수정할 수 없게끔 하는 거. 그것들을 정보는, 데이터는, 인포메이션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결성이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가용성입니다. 기무가가 이제 3요소인데, 가용성이 뭐냐면 어떤 그 인가받은 사람, 허락받은 사람이 자신이 서비스를 원할 때 시스템이나 어떤 회사에서는 그 정보 아니면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이제 그런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대입해 보면, 예를 들어 내가 IPTV를 보고 있는데 원하는 영화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볼 수 있게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원할 때 서비스를 준다. 그게 무슨 개념이죠? 이게 이제 온 디맨드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용성은 온 디맨드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 보안 관련돼서 추가되는 우리가 그 특성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임 추적성, accountability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우리가 항상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언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준거성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준거성이에요. 어떤 법률이나 어떤 그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실히 우리가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 준수한다 해서 준거성, complia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취약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취약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시스템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됐든 하드웨어가 됐든 모든 걸 다 통칭하는 말이고요. 그 내부적인 허점이에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적인 허점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감기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감기라는 게, 감기 바이러스가 외부에 있지만 그 감기 바이러스가 나에게 침입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고 이렇게 운동도 잘하고 열심히 있다. 그러면 내 내부가 그만큼 건강하다면 아무리 외부에서 스레시라고 하죠. 위협이 있더라도, 감기 바이러스가 침입하더라도 걸리지 않죠. 그렇지만 나 자체가 면역력이 약하고 몸이 운동도 안 해가지고 몸이 약하다. 그러면 그게 이제 취약점이 되는 거고, 그 취약점을 외부에서 위협이 공격을 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손실이 발생하고 데이터 변조가 발생하고 노출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보면 취약점, 위협, 위험 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취약점은 이제 내부적인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을 잘 고쳐주는 거, 정상적으로 우리가 취약점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우리 해커가 침투 테스트나 모의 해킹이나 아니면 그 시스템 인프라 점검을 통해서 밝혀내는 거고, 그 밝혀낸 것을 잘 조치하면 그만큼 우리 회사, 우리 기관, 우리 조직의 보안 수준이 높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해커 전문가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취약점 점검 도구라고 있는데, 이 취약점 점검 도구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자동화도 많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수동으로도 할 수 있고 자동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런 도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CIA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밀이 뚫리거나 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기밀성인 거고, 본래의 자료나 이런 정보가 위조되지 않게, 변조 위조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무결성, 그 다음에 원할 때 원하는 서비스를 받게 한다. 이게 이제 가용성입니다. 예. 오늘 정보 보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